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즉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돈을 써야 국민도 행복하고 공무원 자신도 행복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의 더 큰 주제는 행복한 공무원 만들기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공무원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무원 얘기이지만 공무원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얘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얘기입니다. 600조 원을 쓰는 공무원이 그 돈을 얼마나 잘 쓰게 하느냐는 공무원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하라고 맡긴 주인인 국민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을 행복하지 않게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근TV의 정재근입니다. 그동안 격조했습니다.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리지도 못했고 또 유튜브 영상 간간히 올려도 제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은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초대 원장을 맡다 보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해야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해야 할 그 일도 정리가 되고 조직도 안정화되면서 이제 유튜브 정리를 좀 할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제가 이것저것 이렇게 그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한번 쭉 일관적으로 꿰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던 중에 제가 수년간 공무원 특강을 많이 했습니다. 또 특히 신규로 임용된 7급 공무원이나 9급 공무원들 과정에는 꼭 참여를 해서 우리 공무원 처음 출발하는 공무원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하루빨리 공무원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하는 그런 내용의 특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간단한 이 책으로 한번 엮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친구들이 지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참 터무니없다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은 제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은 공무원을 칭찬해주고 공무원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지만 이제 3만 불 나라에서 5만 불, 10만 불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 공무원들이 중요한데 이 공무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 이래서 제가 그런 논리로 한번 이 책을 엮어봤는데요. 이 책을 쭉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목차 부분을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목차는 프롤로그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서 행복한 공무원 되기의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장은 공무원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는 이 현실 진단부터 좀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행복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행복해야 되는 것은 권리가 아니고 의무다. 그리고 행복한 직장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행복의 3요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공무원에게 있어서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 이 두 영역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이건 주로 이제 그 행복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알아보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행복하기 위한 필요 조건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 조건 가지고서는 안 되죠. 뭐가
완성이 되려면 충분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이 행복하기 위한 충분 조건은 뭐냐. 그다음에 공무원 뭐 보수도 작다고 맨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을까? 공무원은 그러면은 뭐 부자가 될 수 없는가 해서 공무원의 부자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공무원 부자 되기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보자. 이래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공무원이 선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이 선비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삶을 살아야 본인도 행복하고 국민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는 선비 공무원을 향한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공무원 얘기이지만 공무원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얘기고 우리 대한민국의 얘기입니다. 600조 원을 쓰는 공무원이 그 돈을 얼마나 잘 쓰게 하느냐는 공무원을 고용해가지고 일을 하라고 맡긴 주인인 국민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공무원을 행복하지 않게 하고 600조 원의 돈이 제대로 잘 써질 것인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바라봐야 됩니다. 자식들 중에서 공무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잘못하는 공무원들도 많죠. 그건 정말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만 대다수의 많은 공무원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일하는 이런 공무원들의 마음도 좀 보듬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걸 한번 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낭독을 할 테니까요. 한번 좀 들어보시고 제 말이 그래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구독, 좋아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공무원 얘기지만 겉으로는 공무원 얘기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행복한 공무원 되기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 즉 공무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먼저 이 책을 보시고 힘든 공부에 참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지치고 힘드신 공무원들도 이 책을 보시고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돈을 써야 국민도 행복하고 공무원 자신도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더 큰 주제는 행복한 공무원 만들기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공무원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명품을 써보지 못한 사람이 명품을 만들기 어렵듯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을 행복하게 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무원을 인정해주는 국민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공무원이 스스로 느끼는 긍지가 절실합니다. 돈 하나 들이지 않고 공무원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돈을 멋지게 쓰는 행복한 공무원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 책을 쓰는 동력입니다. 이 책은 특정 정책에 대한 평가나 정부와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제언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공무원에게 그 일이 가치와 보람을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주장의 논거로 주로 저의 경험을 소개합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책에 나오는 그럴듯한 글귀나 주장 또는 이론을 되도록 인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혹 타인에 의해 검증된 이론이나 사례를 제시할 때는 저의 경험과 연계되어 소개를
합니다. 이 책은 감히 선비의 글쓰기를 지향합니다. 선비의 글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와 주장이 일치하는 글입니다. 퇴계가 성학십도를 써서 임금에게 드렸을 때 그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임금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살지 못한 엄격함을 세상 사람에게 주장하지 않으렵니다. 오히려 이 책의 주장들은 율곡의 자격문처럼 앞으로 살아갈 앞날에 대해서 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간혹 제가 이 책에서 무경험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그 당위를 주장을 한다면 앞으로 그래 너는 꼭 그렇게 살 것이라고 다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짐을 지우는 미래에 대한 자기 책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1장 공무원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1장 공무원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1. 문제의 인지. 이러다 우리 다 죽어. 2021년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시청하여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흥행작으로 등극하며 한류 드라마 열풍을 재확인한 오징어 게임은 인구에 회자되는 많은 명대사를 낳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남 역을 맡은 오영수 씨가 한 말, 이러다 우리 다 죽어는 그 특유의 어투와 함께 절체절명의 긴박한 순간을 묘사한 최고의 명대사로 꼽힙니다. 지금 저에게 대한민국 공무원들에게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이러다 우리 다 죽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처절한 위기 순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위기의식을 구성원이 함께 느끼면서 일남의 팀이 줄다리기에서 이겼듯 저의 사랑하는 우리 후배 공무원들도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기원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공무원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처지에서는 더욱이 공무원을 곱게 보지 않는 국민의 경우에는 왜 공무원이 그리 중요해? 공무원이 아니라도 민간 부문이 우리가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아?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공무원에게 많은 것을 의지하고 심지어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은 일견무순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공무원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의 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체성의 혼돈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은 나 이외의 사람을 구별하는 나만의 본래 성질, 즉 본질입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ID라고 하듯 공무원의 정체성은 공무원의 신분증명서입니다. ID가 보여주는 정보와 소지자의 실제 정보가 일치해야 하듯 공무원의 ID, 즉 공무원의 정체성과 공무원의 실제 모습도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 국민과 구별되는 본질로서 공무원의 정체성은 공직가치를 지닌 특수한 국민, 즉 공직가치인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는 공직가치를 지닌 특수한 국민, 즉 공직가치인으로서의 공무원을 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목에 걸린 ID가 당신은 공직가치를 지닌 특수한 국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과 국민은 현실에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국민도 공무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공무원과 국민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무원의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혼돈은 당위와 현실 사이의 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괴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무원이 공직가치인으로 살아야 하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려고 함으로써 나타나는 괴리입니다. 둘째는 국민은 공직가치인으로서의 공무원을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들과 똑같이 일반 국민으로 살고 있는 공무원을 만나는 괴리입니다. 셋째는 첫째 괴리와 둘째 괴리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로서 공직가치인으로서 공무원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과 국민 사이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괴리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공무원 정체성의 혼돈에서 비롯된 이들 괴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19년에 이루어졌으며 2022년 하반기에 11차 조사를 시행합니다.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질에 관해 묻는 15개 질문 모두에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은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전문성의 경우 국민은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다고 인식하지만 공무원 자신은 높다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가장 극명한 인식의 차이는 청렴성, 책임성, 성실성, 무사안일 등 공직 가치와 관련된 분야에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17%에 불과하지만 공무원의 68%는 자신들이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23%만이 공무원의 책임성이 높다고 인식하지만 공무원의 65%는 자신들이 책임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성실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29%에 불과하지만 공무원 자신은 68%가 성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사한 일의 경우 국민의 57%는 공무원이 무사한 일을 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반대로 공무원의 57%는 스스로 무사한 일을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사한 일의 원인도 국민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 부족을 꼽고 있지만 공무원은 과도한 책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처럼 극명한 인식의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공무원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무원의 목에 걸린 아이디가 당신은 공직가치를 지닌 특수한 국민이라고 말하는데 정작 공무원은 현실에서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공무원을 공직가치인으로 보고 엄격한 행위 기준을 기대하지만 공무원은 스스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각하므로 일반 국민과 비교할 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에게 공직 진출 이유를 물었을 때 신분 보장 및 연금 등의 안정성이 봉사하는 공직에 대한 보람보다 4배나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공직에 대해 국민이 기대하는 것과 공무원이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를 때 국민도 힘들지만 공무원도 고달픕니다. 나는 그저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에서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꿈꾸며 일반 국민처럼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려고 공직을 택했는데 국민은 공직인으로서의 솔선수범과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괴리와 갈등을 지닌 채 한두 해는 버틸 수 있으나 수십 년을 견디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개인의 행복을 위한 직업으로서 공직을 택한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는 직업인으로서 공무원의 사적 행복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사적 행복의 추구를 위해 공직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공직의 본질을 이제부터는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공직은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이고 공무원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공직 가치를 지녀야 하는 특수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특수한 국민이죠. 일반 국민이 아니고. 무엇보다 사적 행복만으로는 행복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하고 싶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을 해냈을 때 행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사적 행복의 추구라면 사회에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 느끼는 행복을 공적 행복이라고 합니다. 공적 행복은 나와 내 가족만의 욕구 충족, 즉 사적 행복만으로는 채우지 못하는 만족감의 영역이죠.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해야 할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자각을 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사적 행복을 위해 출발한
공직 인생에 공적 행복을 더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의 목표를 사회화하는 것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스스로 일에 대한 의미와 보람을 되새김질하면서 개인 목표를 사회화할 때 비로소 공직가치인으로 사는 것이 덜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을 조화시켜서 행복한 공무원이 되는 것은 공무원의 정체성에 대한 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일치시키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행복해야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3. 공무원은 왜 행복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 행복해야 할 의무를 지닌 공무원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 논의는 공무원이 먼저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라는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 행복의 3요소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적 행복과 공적 행복의 조화를 통해 최상의 행복을 찾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공직가치인이라는 공무원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안내자는 개인 목표의 사회화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겨우 넘긴 수준의 봉급을 받는 8, 9급 공무원에게 당신은 공직가치를 지닌 특수한 국민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적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당신의 사적 행복을 양보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무원에게 부자가 되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존경받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사회 목표를 개인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직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곳, 즉 사적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이 맡긴 예산을 자기 돈처럼 마음껏 쓰면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공무원이 해야 할 3가지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번째 장입니다. 공무원의 행복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지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의 행복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했지요. 저는 공무원이 국민보다 먼저 행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자기 행복을 먼저 챙긴다면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자동차를 만들고 싶은 대기업 회장이 계셨습니다. 독자적인 자동차 제작 기술이 없었으니까 일본 회사에서 기술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가장 유능한 직원을 뽑아 일본 출장을 보냈습니다. 외국 출장이 드물던 시절이었죠. 출장비를 최고로 주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라고 회장은 직원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출장 간 임직원들이 출장비를 아끼기 위해서 저렴한 숙소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당시 일본의 가전제품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니까 출장자들이 돈을 아껴서 코끼리 밥통이라든지 워크맨이라든지 이 카메라 등을 사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가 만들고 싶은 자동차는 벤츠와 같은 세계 제1의 인류 자동차라네. 벤츠를 보지도 못하고 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벤츠와 같이 훌륭한 차를 만들 수 있겠는가? 5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5성급 호텔을 경영하면서 그에 걸맞는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겠는가? 일본에 가서 최고 호텔에서 자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게. 이제부터 비용은 쓰는 만큼 실비로 줄 터이니 먼저 인류를 경험해 보게나. 그래야 인류 물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명품을 써보지 않은 사람이 명품을 만들기 어렵듯이 행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행복한 공무원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죠. 따라서 공무원이 행복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인 동시에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의 의무라는 거죠. 공무원이 행복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공직자로서 국민을 배신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행복한 직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